선생을 만나서 또 천도교 측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지금 파리 평화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파고다 공원에 그 집결해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모든 전체적인 플랜을 여운형을 핵심으로 하는 신한청년당이 움직여서 한 거죠. 그러니까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탄압에 단순히 못 견디다가 무슨 윌슨의 한마디에 고무돼가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부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여운형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지식인에 의해서 그리고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주 국제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린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이 신한청년당은 또 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성립하자 결국 그것과 그 활동 내용이 겹치게 되므로 자진해산하게 되는 거죠. 나 도올도 어렸을 때부터 여운형 선생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가 생애에 탄 마지막 집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총소리가 났다. 1947년 7월 19일 정오였다. 여운형은 분명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위인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풍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를 기르고 도와준 숨은 큰 인물이 있었다. 온 국민이 합의에 의하여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다는 것은 열강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논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식민 통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1919년 3월 1일에 독립국가가 된 것이다.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국가를 상징하고 유지하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를 세우기 시작했다. 한 군데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한인들은 정부를 세웠다. 그런데 정부가 여러 개 있으면 국가 꼴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정부를 한국에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바로 상해였다. 당대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며 한국에서도 가까우면서 일본인의 손이 함부로 미칠 수 없는 외국 조개들이 많았다. 활동의 여백이 있는 유일한 도시였다. 그러나 동북지역에는 19세기 중엽부터 이미 한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독립운동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한인 마을들이 있었지만 상해와 같은 별천지 대도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전혀 없었다. 독립운동의 하부구조가 전무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미 터전을 닦아놓은 거물이 있었다. 선문의 신해혁명에 투신했고 여운형을 비롯한 수없는 인물들을 키웠고 임시정부에 보이지 않는 하부구조를 만들었고 또 소리 없이 고결하게 생애를 마감한 인물, 우리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가 바로 예관 신규식이다. 여기는 상해 프랑스 조개다. 조개란 외국이 조차한 치외법권 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불란서는 영일동맹을 견제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은 자연히 불란서 조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가 상해 그 남창로 47호인데 여기 그 법국 학당이라고 그랬거든요. 법동학교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불란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1926년에 지어졌는데 결국 이 지역이 불란서 조개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혁명가들이 그 당시 이 불란서 조계에 살았는데 바로 요 지역에 그 우리 신규식 선생님이 여기 사셨던 거예요. 신규식 선생님. 간수도 한번 들어볼까? JBS 전문. 전도쇼.这个陈独秀，他住过在这边。对。这个新青年杂志。新青年就也是在这里。你中文讲得不错。 没有。여기 있구나. 바로 여기가 지금 그 진독수가 여기에 살았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그 신청년이라는 그 유명한 소위 말해서 중국의 그 오사운동을 리드한 그 유명한 잡지죠. 저도 이 전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청년 편집부가 여기 있었다 이거예요. 진독수는 일찍이 북경대학 문과대학 학장까지 지냈고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까지 지낸 중국 공산주의의 아버지다. 그가 만든 잡지 신청년은 당대 100만 부나 팔려나갔으며 중국의 모든 낡은 사고와 관습을 예리하게 비판하였고 최초로 공산주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나의 세대까지만 해도 중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독수와 신청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바로 신규식은 진독수와 앞뒷집으로 살았고 그와 동갑으로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리고 중국 신문화운동의 핵심에 앉아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신규식이 산 집은 동맹회를 이끈 혁명가 진기미의 집으로 간판이 붙어 있었다. 진기미와 신규식은 한 집에 살았던 것이다. 둘은 같이 신해혁명에 참가했고 같이 신화동제사를 조직하였다. 신화동제사는 중국 혁명운동의 중심 인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 독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식이 결성한 단체였다. 그 회원에 송교인, 호한민, 진기니, 대계도, 진과부, 호림, 오철성과 같은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기미는 상해 기의를 영도했는데 원세계 타도 운동을 전개하자 원세계가 자객을 보내 암살시켰다. 그가 죽었을 때 권력 눈치를 보며 아무도 그에게 조문을 하지 않았는데 신규식 선생이 홀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 신규식은 의리와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 사시면서 이 건너편에 진독수가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창문 열고 그 맨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서로 그렇게 서로 아침이면 따자오 그 인사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야. 이게 참 재밌는 곳이죠. 여기가. 뭐 아무도 후정동 자제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국에 여기에 바로 한국의 부총통이 살았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 양반이 상해 임시정부에 중요한 포스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은 일찍이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이곳에 남창로 이바이농 여기서 사시면서 그 많은 중국의 초기 혁명가들과 그 폭넓은 교류를 하시면서 그 신해혁명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그 뒤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이곳에서 닦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벌써 1912년에는 이곳에서 박단학원이라는 걸 세우셔가지고 한국콘이라는 그 부부의 명작을 쓰시고 박은직 선생님은 거기서 역사를 가리키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침탈되었냐는 한국 통사를 씁니다. 거기 통이라는 건 통할 통자가 아니라 그 뼈아픈 우리의 역사다. 아픈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통사를 쓰셨고 거기에서 뭐 조수왕이니 여운형이 이런 사람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